여러분, 부산을 진짜 아시나요? 서울 다음으로 큰 한국의 제2도시.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산은 서울에 비해 늘 조금 더 조용한 무대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인천공항에 내리면 곧장 서울로, 서울에서 제주로. 부산은 어쩐지 그 동선 위에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요즘 전 세계 여행자들의 동선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를 직접 두 발로 걸어보기 위해 일부러 먼 길을 돌아오는 외국인들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도 그중 한 명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여성 여행 유튜버. 화려한 편집보다는 직접 걷고, 직접 먹고, 직접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카메라에 담아내는 스타일의 크리에이터인데요. 그녀는 이번 한국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인 제주도로 향하기 전 딱 이틀 반을 부산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부산이 얼마나 많은 것을 품은 도시인지 카메라에 낱낱이 담아냈는데요. 그녀의 첫 번째 목적지는 새벽같이 찾아간 감천문화마을이었습니다. 아직 오전 7시도 되지 않은 이른 아침, 그녀는 숙소에서 무려 7.5km를 두 발로 걸어 이곳에 도착하는데요. 계단을 오르고 골목을 빠져나올 때마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파스텔빛 지붕들이 산을 따라 층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이 감천문화마을을 보자마자 꺼낸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Culture village is known as the Machu Picchu or Santorini of Korea. And obviously you can see why. 한국의 마추픽추이자 산토린이라고 불린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 모로코 셰프 샤오엔까지 추가하고 싶어요. 언덕 위에 형형색색의 집들이 가득한 풍경. 정말 비슷하거든요라며 빙그레 웃는데요. 세계 각지의 여러 나라를 다녀온 이 여행자의 눈에 감천문화마을이 그렇게 다가왔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계단식 주거 형태, 파스텔 색채의 미로 같은 골목, 바다를 향해 열려있는 탁 트인 전망까지. 사실 이 마을은 한국 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산비탈에 지붕을 올리며 이루어진 곳인데요. 그 아픔의 자리가 지금은 연간 2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부산의 대표 명소가 됐습니다. 2016년에는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에 IAEC 우수교육도시상까지 수상하며 세계가 공인한 마을이 된 것인데요. 골목 구석구석에 설치된 수백 개의 예술작품들, 그리고 우연히 마주친 길고양이들까지 지도 한 장 손에 들고 아침 일찍 나선 이 여행자에게 감천문화마을은 한국이 가진 아름다움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녀가 특히 강조한 것은 방문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가 지나자 순식간에 관광객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데요. 일찍 왔기 때문에 혼잡하지 않은 감천문화마을의 고요한 풍경을 오롯이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전 8시에 들어가 오전 9시에 나오는 그 1시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는 9시 이후의 혼잡함이 증명해줍니다. 감천문화마을을 제대로 즐기려면 지도 한 장과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아침 시간이 전부라는 것을 이 영상이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을 떠난 뒤 그녀가 향한 곳은 BIFF 광장이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그 유명한 거리인데요. 낮 시간이 되자 광장은 활기로 가득 찼고 그 거리 한켠에서 그녀는 드디어 한국 길거리 음식을 마주합니다. 씨앗 호떡입니다. 납작하게 눌러 철판에 지지고 그 위에 해바라기 씨와 호박 씨가 가득 올라가는 한국 길거리의 대표 간식이죠. 처음 먹어보는 씨앗 호떡을 한 입에 베어 무는 순간 그녀의 반응은 단순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 가장 신선하고 가볍고 진짜 바삭하다라며 연신 감탄하는데요. Wow. I've never had a fresher one. It tastes a lot lighter than other ones I've had, which is really nice. And crispy. 이것이 왜 전 세계 외국인들에게 이 정도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겉은 바삭하게 구워지고 속에는 달콤한 시럽이 녹아 흘러내리는데 그게 한 입에 전부 터져나오는 순간의 그 맛. 호주에도 길거리 음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의 완성도를 이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나라는 좀처럼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그냥 허기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부산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된 건 해안선을 따라 걷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흰여울 문화마을로 향하는 길,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걷다가 그녀는 불쑥 광안리 해변으로 발길을 틀었는데요. 바다 건너 광안대교와 마린시티 고층, 빌딩들이 한 화면 안에 가득 들어차는 장면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호주 시드니에도 아름다운 해변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규모의 현대 건축물과 청록빛, 바다가 이렇게 나란히 펼쳐지는 장면은
호주에서도 쉽사리 볼 수 없는 것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광안리는 단순한 해수욕장이 아닙니다. 토요일 밤이면 수면 위로 드론쇼가 펼쳐지고 수천 개의 불빛이 해수면에 반사되는 이 도시는 세계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부산만의 야경을 품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음에 부산에 오면 반드시 토요일을 맞춰오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광안리 해변에서 재미있는 상황이 하나 펼쳐집니다. 막상 수영하려고 보니 큰 수건을 챙겨오지 못한 것이죠. 작은 핸드타월 하나만 있었는데 당황하기는커녕 카메라를 향해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드레스를 수건 대신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게요. 자, 이제 쉬어야죠 라며 그대로 해변으로 걸어 들어가는데요. 계획이 뒤틀려도 준비가 부족해도 지금 이 순간 한국의 바다 안에 있다는 것 자체를 즐기는 태도가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해변에서 한참을 보낸 뒤 그녀는 2일차 일정에서 드디어 해운대로 향합니다. 부산 도시철도를 타고 한 번에 도착하는 해운대. 그런데 지하철에 발을 올려놓는 순간부터 이미 감탄이 시작됩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외국인들에게 언제나 충격으로 다가오는 공간 중 하나인데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청결하게 유지되고 다음 역 안내방송이 한국어와 영어로 깔끔하게 나오고 환승 체계가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모든 것이 매우 저렴한 요금 하나로 해결됩니다. 호주 시드니도 메트로가 있긴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처럼 도시 전체를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하는 구조는 아닌데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 오는 외국인들이 지하철을 타고 원하는 목적지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 하고 잠시 멈칫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해운대까지는 단 한 번의 환승도 없이 직행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있다는 것. 그 편리함이 이 도시를 여행하기 더없이 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변을 산책하던 그녀는 이어서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미포정거장으로 향합니다. 해안선을 따라 4.8km을 이동하는 스카이캡슐. 그런데 매표소 앞에서 우연한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독일에서 온 필릭스와 줄리어스를 거기서 만난 것이죠. 두 사람이 먼저 합류를 제안했고 그 덕분에 혼자라면 무려 4만 원이나 됐을 비용이 1인당 1만 5천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국적도 목적지도 여행 스타일도 달랐지만 스카이캡슐 하나 앞에서 자연스럽게 뭉친 세 사람. 이런 여행자들 사이에 우연한 연결이 만들어지는 공간이 됐다는 것. 부산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많은 국적의 사람들을 한자리에 끌어당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좁고 아늑한 캡슐 안에서 한국 바다가 통유리 너머로 펼쳐지고 그 위를 시속 4km의 느릿한 속도로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경험. 이 외국인은 캡슐 안에서 한국 과자를 꺼내들며 창밖을 응시합니다. 빠르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해운대 바다가 천천히 눈앞을 지나가는 것만으로 창문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후에 그녀는 스카이캡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Train go by, I would definitely recommend the cable car because the train goes really quickly and you can't really see much from it. The cable car is a lot more luxurious, slow and scenic. 와우. 해변 열차보다 스카이캡슐을 압도적으로 추천한다. 열차는 너무 빨리 지나가서 바다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데 캡슐은 느리고 여유롭고 그야말로 지금까지 본 부산 전경 중 최고였다고. 어떤 경험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전부인 것들이 있는데 해운대 스카이캡슐이 딱 그런 경험이라는 걸 이 장면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꽉 채우고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전날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제주행 비행기 시각은 오후 2시. 그런데 그녀는 짐을 다 꾸린 뒤에도 부산 거리로 나섭니다. 비가 와도 상관없다는 듯이요. 그녀가 영상 마지막에 남긴 한국 여행 소감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디를 가도 무료 공중 화장실이 있다는 것, 편의점 간식들이 예상 외로 다양하고 맛있었다는 것, T-머니 카드 하나로 한국 전국을 이동할 수 있다는 것, 거창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를 여행하면서 몸으로 느낀 것들을 하나씩 꺼내놓은 것인데 그 안에 한국의 인프라가 얼마나 촘촘하고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 외국인 여성이 부산 여행에서 가장 오래 기억할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호텔도 고급 식당도 패키지 투어도 아닙니다. 이른 아침에 감천문화마을 길거리에서 사 먹은 씨앗 호떡, 드레스를 수건 삼아 뛰어든 광안리 바다, 우연히 만난 독일인들과 함께 탄 스카이캡슐, 비가 내리는 날 비행기 타기, 전 마지막으로 나선 동네 산책. 이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평범한 부산의 일상이었다는 것. 그게 바로 이 도시가 외국인들을 계속해서 다시 부르는 힘인 것 같습니다.